그래서 갑자기 찌릿하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양쪽 다 등호가 들어갈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실수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이고요. 위쪽에서는 3 이하이다. 여기까지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거 개수 세는 것 때문에 어렸을 때 너무 아버지한테 바보 소리 많이 들어가고 이제 더 이상 안 틀리려고 음수 쪽에 마이너스 3이 1, 0이 중앙분리돼. 그 다음에 양수 쪽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세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 절대 안 틀려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저 46번 좀 안 물어봐 줄래요? 46번 물어봐줘. 물어봐줘요. 물어본 거로 합시다. 자, 46번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어떤 이라는 이 말의 뜻이에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런 게 성립해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이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알았어. 존재성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존재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어 없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있어 없어. 그러면 있기는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0 이상이고 2 이하이다 를 먼저 그려보시면요. 0 이상 2 이하. 우리한테 그 k 빼기 1 이상 그 녀석 있잖아요. k-1 이상이고 x는 k 플러스 3 이하이다 라고 되어 있었을 때 요것이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구간의 길이가 다해서 4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길이가 4짜리인 얘가 이렇게 바퀴 달려서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먼저 살짝 그려볼게요. k-1이 이 정도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아니야. 어떤 x에 대해서도 그럴 수는 없어. 이러지 마. 이거였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왼쪽 다리를 이렇게 쭉쭉쭉쭉 끌고 가서 야, 네가 그래도 암만 그래도 네가 2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쪽으로 끌고 오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납득하세요? 자, 얘가 최소한 k-, 그러니까 작은 쪽이 큰 쪽보다는 좀 작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납득하세요? 자, 그러면 k-1은 2 이하입니다. 얘네는 어차피 둘 다 들고 들어갔으니까. 한편으로는 이 길이 4짜리인 녀석을 k 플러스 3, 그 다음에 k-1이 이렇게 오도록 만드셔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란색 이 열차를 끌고 오는데 좀 너무 많이 와버렸어. 그래갖고 우리 요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죠? 이러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른쪽 녀석은 0보다는 그래도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따라서 우리의 K 범위 이거 왜 이러지 오늘? 숫자가 아까 똑같네. K는 마이너스 3 이상이고 플러스 3 이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납득하십니까? 자, 이 똑같은 녀석을 갖다가 살짝 말을 바꿔서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얘네들을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A 집합은 K 빼기 1 얘네들. 자, A 집합은 이렇게 그냥 설계를 해버리고요. 어차피 우리가 집합이랑 명제가 시험 범위 같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B 집합은 거기 나와 있는 그 녀석 0 이상 2 이하 이렇게 둔 다음에 아이 최소한 존재는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뭐다? 결국에는 A와 B가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일치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줄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납득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해집합, 부등식의 해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A집합과 B집합이 서로소는 아니야. 겹치는 게 있긴 있어야 돼 라고 하시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근심거리 가봅시다. 48번 좀 안 물어보시나? 48번의 답이 뭐여야 돼요? 48번을 같이 합시다. 자, 48번에서 조건 P를 먼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풀지 마시고요. 요거는 논리 싸움이니까 논리적으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돼, 얘는. 그죠? 왜냐하면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끝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 절대값 B도 역시 똑같은 이유에서 0 이상인데 0 이상인 것들 두 개를 더해서 0이 딱 0이 되어야 하려면 우리는 절대값 A가 0이고 동시에 절대값 B도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A와 B가 모두 다 뭐다? 둘 다 0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음 근심거리 가봅시다. 자, Q 같은 경우를 보시면 Q에서는요 A랑 B랑 같다. 근데 무엇으로서 같은지는 몰라요. 1억일 수도 있고 2억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절대값끼리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얘네들은요, 저 같으면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둘 다 양변이 동시에 0 이상이거든요. 그럼 절대값의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같아야 하므로 서로 힘내자. 자기도 많군요. 자, 그러면 얘랑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b의 곱이 0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 말인 즉슨 a가 0이든지 또는이에요. 또는 b는 0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갑자기 제가 이 또는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소중해졌냐면 얘를 다시 써봐. 다시 다른 표현으로 쓰시면 a는 0이고 동시에 b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p이면 q이다는 당연히 참이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 p이면 q이다. 응, 맞아. 그래서 기억은 참. 자, 니은을 관찰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not P라고 하는 것은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번역하시면 not R이면 not P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진짜 정신도 안 나서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대우를 써서 원래 주어진 명제와 그 대우는 진리값이 같기 때문에 출제자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야, 너 지금 P면 R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 P이면 R이다가 맞습니까? 맞지? 그래서 니은이 참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 P 있잖아요. P를 보실 때 한 번은 야 A랑 B랑 같대. 근데 0이래.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A가 0이고 동시에 B가 0이다. 그러니까 얘는 Q 친화적인 발상이고요. 얘는 R의 친화적인 발상이다. 둘 다 똑같은 표현이긴 하다. 이거죠?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양쪽으로 다 쓰셔야 됩니다. 자, P면 R이다가 참이냐? A랑 B랑 동시에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 당연히 포함되지. 얘는 교집합이고 얘는 합집합이죠. 납득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디귿을 보시면 Q이면서 동시에 R인 거 생각해봐요. A랑 B랑 같아야 되는데 곱해서 0이면 둘 다 0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Q이고 R 이렇게 되면 걔는 P랑 똑같은 거죠. 따라서 답이 몇 번이어야 된다? 5번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를 틀려갖고 오신 분은 이제 알고 보니까 안 틀린 거였죠.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맞아갖고 오신 분은 어떻게 된 거죠? 맞아갖고 오신 분들은 지금 뭐 다른 색깔이든 뭐든지 하여튼 표시를 하세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보고 오답노트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맞으셨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엔 요 얘기를 해볼까나. 51번 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1번 관련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우리 학교에 증명이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뭐 그런 거는 별로 필요가 없고요. 아직은 증명을 하실 때입니다. 당연히 손으로 쓰는 증명도 조금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 가나다는 결국에는 가나다에서 여기 뭐 증명하시고 이런 표현은 없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다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명제라는 단원인 이상 참이면 증명하고 거짓이면 반례를 드시면 됩니다. 그죠? 거짓인 걸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만든 것을 예를 드는 경우는 없어요. 존재성을 때문은. 자, 51번 관련해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얘는 우리가 구어체로 얘기했을 때는 그냥 제가 살짝 틀리게 망테크를 조금만 타보겠습니다. 2보다 5가 큰 걸 제가 알아요. 2분의 1보다 5분의 1이 작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으면 이거 방향도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 명제가 참입니까? 자, 어떤 실수 둘이 있어. 서로 같지 않다고 할게요. A보다 B가 커요. 그러면 얘네들 뒤집으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0은 아니라고 하고요. 영수치니까.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2하고 5하고 이렇게 되면. 그럼 제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도 해볼까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5보다 크죠? 마이너스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0.5였고요. 얘는 마이너스 0.2잖아요. 그럼 이때도 뒤집으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 안 돼요? 그렇지. 자, 둘이 부호가 다르면 어쩔 거냐?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얘가 항상 성립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갖다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가 지금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면 여러분의 선배들이 가나다에서 맨날 했던 그 잘못, 그거 진짜 죄악이야. 숫자를 집어넣어보다 발레를 찾다 안 보이면 맞나보다 하시는 거 있죠.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의미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발레가 존재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찾았지. 근데 나는 지금 증명을 해야 될지 발레를 찾아야 될지를 아예 몰라. 그럼 어떡하라고 나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치 증명할 것처럼 덤벼보세요. 자, 저는 지금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뒤집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사실 존재 그거 없어 그런 거. 물론 마이너스 x분의 1 함수값으로 적어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는 양변을 뭘로 나눠요? A, B의 곱으로 나누셔야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A나 B나 우리는 역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A도 B도 0은 아닌 걸로 일단 약속을 하고 갑시다. 일단 자 그럼 A, B 곱으로 나눈다 까지 됐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B분의 A와 AB분의 B의 대소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포인트가 뭐예요? 바뀐다 안 바뀐다를 알려면 얘의 뭐가 필요해? 부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안 바뀌어. 언제? AB가 0일 때. 또 바뀌어. 언제? AB의 곱이 음수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막 되게 까탈스럽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언제 참이고 언제 것이잖아. 자 이제 지금부터 명제가 참이 되게 만들어 봅시다. A가 B보다 컸어. 물론 A하고 B는 둘 다 0은 아닌 걸 전제를 깝니다. 역수를 써야 돼서. 자 이렇게 되었을 때 A분의 1과 B분의 1은 무슨 관계가 되느냐. 뒤집힌다 또는 안 뒤집힌다. 같지는 않습니다. A랑 B랑 서로 다른 걸 전제를 깔았으니까요. 자 언제 뒤집히고 언제 안 뒤집히냐. 얘네들을 다시 관찰을 해보시면 얘는 A, B의 곱이 양수였을 때 얘는 A, B의 곱이 음수였을 때는 A는 음수고 자 이거 보시면 A, B의 곱이 음수란 말이에요. 한 놈은 마이너스 한 놈은 플러스야. 근데 작은 놈이 당연히 음수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음수 네가 양수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하세요. 이런 내용이었고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신기한 내용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둘 다 양수였을 때는 당연하잖아 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 심지어 둘 다 같이 음수였을 때도 여전히 성립한다라는 게 좀 신기한 부분 아닌가요? 저는 이걸 처음 알았던 시절에 끼익하게 이거 놀랐었거든요. 둘 다 음수였을 텐데 이러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실 수 있겠네요. 이거 납득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금 딴 얘기긴 한데 그래도 해봅시다. 여러분 하실 줄 아니까. 자 y는 x분의 1 직각삼각형 그리실 줄 알죠? 분수함수의 그래프. 자 그러면 x축 y축 원점 하셨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0일 때는 생각을 안 할 거고요. 자 A와 B가 둘 다 양수였을 때를 먼저 생각할게요. 그런데 A보다 B가 더 크다. 저 설정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둘 다 양수인데 A보다 B가 더 커 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이 구간 내에서는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함수라는 거 관찰됩니까? 전 구간 감소함수는 아니에요. y는 x분의 1 원래는 감소도 아니고 증가도 아니야. 그런데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0보다 크다라고 제한을 했을 경우에 정의역 자체가 양수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면 요 녀석은 이쪽 세계에서는 그냥 감소함수인 게 맞죠. 그죠? 자 그렇다면 A가 왼쪽, B가 오른쪽이었을 때 또도독 해보시면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큰 애라는 거 관찰되죠. 이거 수긍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둘 다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할 거냐. A가 B보다 작다는 저 설정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A가 B보다 작은데 둘 다 음수야.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여기 B가 여기였을 때 도로로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럴 때는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여전히 크다라는 거 관찰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들끼리 부호가 같았을 때는 그냥 맞아 그렇게 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문제가 되는 게 언제예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였을 경우에는 직각놈이 그래봤자 계속 얘는 음수고 쟤는 양수야. 뒤집고 뭘 해봐요. 그죠? 여기까지 납득하세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입증할 수도 있구나. 사실은 제가 이제 부등식 증명을 할 때 부등식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수란 얘기잖아요. 저는 함수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함수 그래프 그리시면 많이 쉬우니까.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와서 좀 뒷붙이면요. 51번 일단 마무리 해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는 A가 양수였을 때, 음수였을 때 이렇게 가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절대값 A까지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 것처럼 접근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숫자가 1보다 컸으면 걔의 역수는 1보다 작은데 문제는 뭐냐면 양수이기는 하다. 그래서 기억이 참이죠.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도 알아두셨죠?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는 아니거든 이라는 거 벌써 보여드렸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귿에서는 야 C가 양수냐 음수냐 이거를 그냥 따져보시면 되겠죠. 저 같으면 그냥 C가 양수였어 라고 써버리면 그 자체로 발휘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끝났고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 반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이용하시면 48번에서의 기억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이런 것도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자, 기억이 아니라 P를 갖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원래 얘 그리실 줄 알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어떤 적당한 상수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우변은 당연히 양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얘 이렇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얘가 점점점 작아져. 3이었다가 2였다가 1 됐다가 2분의 1이었다가 해서 0이 됐으면 얘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점 하나 딱 찍히고 마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y 순서쌍은 0,0을 유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 다음에는 뭐 Q는 딱히 해드릴 얘기가 없고요. R은 그냥 우리가 3차원 할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푸실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는 52번, 53번 이런 것도 괜찮으시죠? 저는 53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처음부터 벤 다이어그램을 접혀들 때를 그리거든요. 이거는 개인 취향인데 빠르고 정확하게만 그리시면 작대기입니다. P하고 Q 했는데 R이랑 서로 소야 이렇게 그냥 그리시면 되고요. 대신에 우리 어느 저기에서 당할지 모르니까 전체 집합은 좀 그려버려 탑시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56번 잠깐만 건드릴게요. 56번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56번을 딱 보자마자 어머나 P여도 Q고 나 P여도 Q네? Q님이 겁나 너그럽게 다 안아주시는구나. 이거 보이세요? 그럼 우리의 Q님은 전체 집합이다. 이걸 먼저 알고 시작하자. 이거 납득하세요? 이 내용을 알자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되게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Q님께서 얘도 안아주고 쟤도 안아주고 있으니까 Q는 전체 집합이다를 아는 순간 디귿 같은 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참이에요. 기업과 디귿은 이미 동시에 참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좌변이 뭔지를 알 필요가 없어. 어차피 전체 집합인데 뭐 어때? 그죠? Q님이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인데. 자, 그러면 니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니은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R에다가 교집합 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R 차 P 얘기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굳이 얘가 또 갑자기 공집합일 이유가 없단 말이죠. 자, 니은은 그냥 틀렸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제가 뭔 생각을 했었냐면요. Q가 전체 집합인 건 알겠고 어머나 이거 되게 불리하게 풀었네. 출제자가 세 번째 조건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에서 P면 Q이다. 두 번째에서 not P면 not P 여도 Q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그냥 Q가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하고 끝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그거 있죠. not R이면 P이다. 얘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셨으면 싶으냐면요. P에다가 교집합, R의 여집합 하시면 뭐 나와요? R의 여집합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게 P차 아니거든요. T차 집합 R을 했는데 걔가 그 자체로 R의 여집합이 그냥 나와야 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또는 P는 R의 여집합과 무슨 관계인가요? 너무 심한 얘기 했나요? 자, 죄송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면. 자, 교집합,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R하고 P하고 서로 쏟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세요. 갑자기 뭔가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졌네. 네, 다음 거리 같이 가보시죠. 58번 괜찮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푸셨으면 싶으냐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건 그냥 태생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큰 집합인 거잖아요. 근데 모든 그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서 58번에서 깨야 할 방법들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U는 어디에 들어간다? P 합집합 Q 여집합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게 뭐 이렇게 이 뜻으로 얘기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지가 앞만 커봐야 전체 집합보다 더 크다는 개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포함하는 게 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뭐다? 서로 같은 집합이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이걸 해석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서로 같다, 즉 같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것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집합하고 여집합이 같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여집합을 씌우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좌변에 여집합 씌우시면 공집합 될 거고요. 우변에다가 여집합 씌우시면 Q, 교, P요. 즉 Q차 P가 공집합이니까 Q는 P의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58번은 해석만 빨리빨리 하시면 나머지는 되게 쉬워지고요. 괜찮으세요? 이거? 다시 한번.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P 합 Q 여에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얘의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명색이 전체 집합인데 너무 모양 빠지니까 얘는 당연하게 이쪽에 들어가야 돼. 아무 말 없어도. 전체 집합이라는 말 때문에. 그죠? 자, 그렇다면 둘이 같은 집합이네. 얘네들이 이제 합쳐서 둘이 같아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전체 집합이 어쩌고저쩌고 너무 정신사나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그리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머리를 덜 쓰지 않냐 이거죠. 애시당초 둘이 같다고 했으면 양변에다가 여집합을 씌워버려라. 전체 집합에다 여집합하면 공집합 되죠. 여기다 여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Q차 P가 공집합이니까 Q는 P에 들어간 끝 이렇게 풀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59, 60, 61 얘네들 괜찮으신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거는 그냥 저의 취미생활인데요. 62번 같은 거 볼 때 제가 또 못 참고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냥 여러분은 이 방법 저 방법 뭘 써서라도 무조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맞히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크로스 체크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62번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머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될까 아닐까 이거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 출제자는 뭐라 그랬냐면 충분 조건이 아닌 놈을 골라. 그런데 필요 조건이긴 해야 돼. P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3 곱하기 2는 6 해서 6개의 명제를 푸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억에서도 P면 Q다 참, Q면 P다 참, 참 거짓 이거 다 이제 가려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6개의 문제를 풀고 계시는 겁니다. 자, P집합에서 그러니까 P 조건에서 X가 실제로는 뭐랑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 그죠? 감사합니다. 자,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마이너스 1. 여기에서 이제 제가 구어체로는 야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마이너스 1인 거지 이 사이가 AND는 아닙니다. 그리고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가 되면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여러분은 마이너스 5이면서 마이너스 동시에 마이너스 1인 어떤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 2차 방정식 복속은 2차는 아니구나 이거. 얘는 이렇게 해서 V자로 생겼죠. 자, 얘는 방정식에 복소근이 2개가 있으니까 식은 2개를 다 얘기를 해 라는 의미로 또 뭐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이거랑 저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의미상으로는 베타적인 또는이에요. 심지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는. 그죠? 자, 이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Q집합, Q 조건 같은 경우 X-1이었다. 자, 이 방향 되는 거 참이고요. 이 방향 되는 거 거짓이죠. 그러니까 답이 되는 게 맞죠. 저는 이런 문제 풀 때 너무 헷갈리거든요.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그냥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니은 뭐였냐면 P 자체가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플러스 1보다 작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시험이었으면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1보다 작다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미 P는 Q에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더 역방향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머리를 쉬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복잡하니까 쓸데없이 니은에서 역방향을 보실 필요는 없죠. 자, 디귿에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곱이 제곱보다 크대.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니거든? 아니거든? 그러면 역방향을 보셔야죠. 우리 출제자가 준 요 조건에 부합하니까. 이게 진짜 겁나 헷갈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 맞는 말이고. 그렇죠? 괜찮으시죠? 62번에서는 조금이라도 아닌 거 있으면 일단 그냥 전부 띄워버리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흥분하는 건 뭐냐 이렇게 푸는 건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그냥 하시라고요. 심심하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근이 하나밖에 없겠냐 설마? 이걸 만족하는 X는 당연히 2개씩 나와야 되니까 P면 Q이다는 일단 무조건 틀렸겠죠. 무조건 틀렸습니다. 중근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까요? 뭐 니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그림 그려보실 수 있겠죠. 여기가 0이었고 y는 1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1이었고 y는 1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1 이 정도 그리시면 되겠고 디귿은 뭐 그냥 그림을 그리라면 이거죠. A축에서부터 B축까지 이렇게 가는데 B는 A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 하나 그려놓으시고 얘네들 2개의 함수값 비교하시는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저기 뭐 이런 경우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이거였고요. 63, 4호는 나쁘진 않았죠.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 가봅시다. 절대부등식 계열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등식의 증명에서 쓰실 수 있는 건 오로지 3종 세트밖에 없습니다.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대수적으로 증명할 때 쓸 수 있는 건 오로지 3종 세트. 그래서 모든 증명을 또는 모든 가나다를 다 거기다가 맞춰서 푸실 텐데, 자, 부등식을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오해하셔가지고 우리 학교 집에 안 나온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가나다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맞는지 틀리는지 판별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어디 하신다고요? 좌변이 A, 그 다음에 우변이 B 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니? 뭐 이런 것들 물어볼 거야. 또는 둘 중에 누가 큰지 난 알아내야 돼. 그렇다면 반드시 3종 세트로만 푸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인정을 받으니까. 자, 뺐는데 0보다 컸어. 그렇다면 우리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셔서 부등식의 각변에 같은 수나식 B를 더해도 부동화 방향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얘가 A가 B보다 크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역방향도 참 일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또 똑같이 뭘 써?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셔서 A가 B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부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수 또는 식 B를 빼시면 역방향도 참 이어야죠. 저는 이 두 줄은 무슨 뜻이냐면 참이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냥 명제는 한 줄. 그 다음에 얘는 두 줄은 참이었을 때. 자, 2번과 3번은 둘 다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동시에 B가 0보다 클 때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증명하실 때 위에다가 야 얘네들이 양변대 0보다 크니까 라는 얘기를 꼭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문제 보고 다시 얘기하고요. 얘네를 뭐라고 부르나? 대전제라고 부를 거고, 대전제는 마치 전체집합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는 그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일단은 구어체로 쓰시는 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제곱해서 컸어? 그럼 A가 더 큰 거야 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A가 B보다 커? 그럼 제곱하면 당연히 크지?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일단 요 방향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는 지금 1번의 내용은 알고 있다는 걸 전제 깔 거야. 자, A의 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면 A의 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컸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합차 공식 쓰셔서 A에다가 B에다가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A 플러스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줄에다 뭐라고 쓸 수 있어? 야, 나는 그러면 양변을 갖다가 양수인 A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렇다면 이제 1번에 의하여 A가 B보다 크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따라서 이 방향이 참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역방향 거슬러 올라가 보자. A가 B보다 크면 뺐을 때 0보다 크겠네. 뺐을 때 0보다 크면 양수 곱해도 크겠네. 대신 뭐라고? 대전제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였죠. 그럼 역방향도 같이 참이겠네. 이렇게 하시면 입증된 거 맞죠?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A와 B가 모두 다 양수라는 그 대전제 때문에 얘네들을 사실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다? 제곱만 되냐? 2차, 3차, 뭐 4차에서 100차까지 다 되는 거죠. 상관없는 거죠.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 A의 n승이 B의 n승보다 크면, 물론 이거예요. 대전제로 둘 다 양수일 때 전제 깔고, 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A가 B보다 큰 거다. 역방향도 당연히 칩니다. 자, 얘에 대해서는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얘를 갖다가 합차 공식으로 A 빼기 B에다가 A의 n-1 B 뭐 이거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단순하게 y는 x의 n승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제일 빠르죠. 여기까지 납득하시죠? 자, 둘 다 0보다 자, x 값이 0보다 컸을 때 y는 x의 n승은 전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1이었을 때는 그냥 직선, 2였을 때는 3이었을 때는 곡률만 살짝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순 증가 함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얘가 그냥 순 증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역방향으로 와버리면 끝나는 거죠. 바로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A 값에 A의 n승이 여기, B의 n승이 여기. 그렇다면 A는 여기, B는 여기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그려버리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납득하시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사실은 쓸 수 있다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얘는 또렷하게 배운 적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아직 안 썼구나. 여러분 아직 이런 거 안 하셨죠? 6제곱분에 뭐보다 아직 안 썼고. 나중에 수원 가서 지수하면 그때 대소관계 할 때 이거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번도 제대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세 번째 거는 초레어템인데 역시 A와 B가 모두 다 양수여야 한다. 양수일 때만 써라 라는 것을 대전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 A를 B로 나누는데 1보다 커. 그렇다면 우리는 B가 양수랬으니까, 그렇죠? B가 양수랬으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 B를 곱하여도 부등호를 성립한다. 역방향도 찹니다. 자, 부등식의 증명은 무조건 3종 세트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여기에서 이제 확장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끔씩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림 그려서 이런저런 딴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부등식의 증명 3종 세트. 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직은 여러분이 정의를 배우셨고 정리 정도까지 외우고 오셨죠. 이런 습관이 이런 방법들을 익히는 게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뭐 공리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모르시진 않겠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넘어가고요. 저는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산술기하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때로는 다른 부등식도 알려는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부등식의 증명은 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절대부등식 일단 종류만 쭉쭉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등식이라는 말을 쓴 이상 이미 실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요. 허수는 아예 데려오지 마세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수는 실수입니다. 그냥 수체계가. 자, 첫째 뭐였냐?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실수를 제곱하시면 무조건적으로 0 이상이다. 얘는 되게 단순하게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려서 얘네들의 치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죠. 납득하세요? 자, 얘는 정의역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잡았을 때 치역이 항상 0 이상인 게 관찰이 되죠. 해보시면 따라서 실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은 맥락에서 절대값 씌우시면 얘도 항상 0 이상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이 나왔거나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0 이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절대부등식. 그럼 뭐 아세요? 그냥 일단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요, 3기에다가 옛날에는 조합평균도 있기는 했거든요. 지금은 조합평균은 쓰진 않고요. 자, 2개짜리였을 때는 2분의 a 플러스 b 루트의 AB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3개짜리였을 때는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올 거고 얘네들의 증명은 좀 이따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바로 풀게요. 이렇게 되면 얘는 세제곱근에다가 A, B, C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4개짜리였으면 4분의 A, B, C, D 이렇게 될 것이고 4제곱근의 A, B, C, D의 곱이다 이렇게 될 텐데 얘네들은요 잠깐 여기서 산술평균의 뜻 좀 여쭤볼게요. 산술평균이 무슨 뜻입니까?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누어라 이거 알고 계시죠? 자, i가 1부터 n까지 갈 때 별량들 n개를 전부 다 더하시고 별량 이런 표현을 배우셨죠? 중학교 때. 나중에 확통해서 통계할 때 다시 나옵니다. 개수로 나누어라. 이렇게 되면 얘가 산술평균의 뜻이고요. 기하평균의 정의가 뭐예요? 기하평균은 다 곱하고 n제곱분 씌워라. 이게 정의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기하평균에 관한 가장 유명한 오해 내지는 틀린 정의는 뭐냐면 직사각형에서 한 변 길이가 A하고 B였을 때 얘랑 넓이가 똑같아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4차원부터 어떻게 하시게요? 얘는 정의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냥 다 곱하고 n제곱분 씌워라. 얘가 진짜 정의입니다. 그래서 3차원에 대해서도 되게 또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틀리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직육면체 생각하실 수 있죠. 얘하고 부피가 똑같은 정육면체 한 변 길이가 얼마냐가 굉장히 유명한 틀린 정의입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외우기 쉬우려고 그러실 수는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은 뭐냐면 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그냥 과자라는 말을 가르쳐주면 될 일을 어렸을 때 유아어로 까까 뭐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까까 같은 표현입니다. 진짜 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거 몇 개까지 될 것 같으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 2개 또는 3개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고 4개는 거의 안 나와요. 4개는 실력 정석 같은 거 나오고요. 몇 개까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무한계 가능합니다. 얘는 일반화가 돼요. 근데 일반화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초월함수 미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야 얘네가 4개까지 되는 걸 보여봐 정도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으로 4개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실력 정석이 4개까지가 나와있고 학교 시험에는 뭐 보통은 2개고 나와봤자 3개 이렇게만 나올 텐데 실제로 일반화가 가능은 하고 일반화하는 내용은 2000년대 초중반쯤에 초중반 아니지 2000년대 말 2009년 10년 말 이러던 즈음에 수리노술의 그 되게 유명한 주제였습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블랙라벨 같은 데 보시면 무슨 세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페이지에 잘 나와요. 이거는 아직은 여러분이 못하시고 언제까지 못하냐면 고3 정도가 될 때까지 잘 못합니다. 일반화는. 대신에 여기까지는 지금 당장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코시 슈바르츠 원래는 소련 오빠가 한 명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슨 스키? 하여튼 뭐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원래는 그 러시아 오빠가 제일 먼저 이걸 알아냈고요. 그치만 이제 마치 그런 거 있잖아. 뭐 티코 브라이하고 누가 저 케플러였나요? 걔네들 관계처럼 진짜 처음 발견해낸 사람은 그냥 지네 동네 묘지에 붙였고 코시하고 슈바르츠만 너무 유명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거기에 시조세가 원래 따로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코시 슈바르츠 누가 코시바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코시바의 부등식을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자, 절대 부등식 중에서 3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원래는 딴 오빠 하나 더 있음. 자, 얘네들은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제가 일부러 지금 슬쩍슬쩍 빼먹으면서 쓰고 있어요. 제약 조건 같은 거. a제곱 b제곱에다가 x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얘를 그냥 편의상 계수항 얘네들을 변수항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부르는데 얘네들은 ax에다가 by의 총 제곱과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내용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호시바에서의 이제 3개짜리는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해서 항이 3개씩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죠. x의 제곱에다가 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3개의 꿍꿍짝을 맞춰주시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x에다가 bx에다가 by에다가 c 곱하기 z의 총 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얘네들에 대한 증명은 이제 곧 합니다. 곧.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면 산술기하 평균 여기다가 조합 평균을 하나 더 쓰라면 조합 평균 기억나십니까? 그죠? 조합 평균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이제 수 1까지를 배우셨다면 A하고 X하고 B가 이 순서대로 조화수열을 이룬다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이 조화 중항에 대한 얘기거든요. A분의 1, X분의 1, B분의 1은 지금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등차수열에서 이 순서대로라는 표현은 대소비교가 아니고요. 그냥 그 등차 중항의 위치만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얘는 얘 더하기 쟤랑 같다. 미리미리 우리는 요 통분을 해두자라고 생각하시면 AB분의 A 플러스 B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렇다면 X값은 뭐냐? 2 곱하기 AB 나누기 A 플러스 B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X의 이름이 조화중항이고요. 조화평균은 조화중항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이게 옛날 교과과정에서는 산술기와 조화평균의 관계를 모르면 완전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지금은 조화평균을 쓱 뺐거든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로 산술기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신다면 기하하고 조화는 그냥 산기를 이용해서 바로 증명이 가능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혹시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선생님이 도형으로 문제 푸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면 저한테 귀팁을 좀 해주세요. 얘네들을 가지고 원하고 뭐하고 이렇게 산술기하의 관계를 갖다가 원에서 반지름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한 2~3개는 되거든요. 밑에도 교과서에 나올 만한 것만 해도. 근데 조합평균도 거기에 확장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잘 안 나와요. 어차피 교과정이 안 나와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 어디까지 모시고 갈 거냐면 산술기하에서의 그 적용의 한계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산기로 풀까 포시로 풀까 여러분이 만일 양수 조건이면 산기 실수 조건이면 포시 슈바르츠라고 외우셨다면 중학생 치고는 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중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할 때는 그렇게 배우셨을 수 있지만 더 이상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지금 2회독제라서 아직까지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얘의 제약 조건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당연히 A, B, C가 양수였을 때만 쓸 수 있어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등호는 A는 B는 C는 D 뭐 이런 것들을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실제로 양수라는 말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산술기하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학교 시험에는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47쪽에 보시면 1번은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틀리셨으면 일기장에다가 옮겨 적으시면서 되게 열심히 다시 푸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은 그냥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2번도 굉장히 유명한 기출문제라서 꼭 푸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괜찮으셨죠? 2번까지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3번 어떻게 푸셨나? 자, 세 개의 양수. 자, 여기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양수가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들은 얘를 보고 야, 양수래잖아. 산술기하 쓰자. 이렇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맙시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이 뭘로 보이세요? C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안 보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은 A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그 녀석은 B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매 항마다 거짓말을 살짝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 한번 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있는 게 뭘로 보이세요? 얘는 누가 봐도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에다가 나중에 가서 3 한번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전형적인 코시주 가르침 문제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 이상이야? 1 더하기 1 더하기 1의 통째로의 제곱 빼기 3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6입니다. 끝났습니다. 됐어요? 자, 저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얘를 가지고 A, B, C가 양수라는 말을 딱 듣고서 여러분 어머나 루트 A가 실수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루트 A가 실수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들을 보면서 아, 너 지금 루트 A의 제곱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루트 B의 제곱이냐? 루트 C의 제곱이냐? 이렇게 보시고 얘가 지금 뭘로 보이세요? 우리 되게 홍길동전 같은 거야 지금. A를 A라고 읽지 마시고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읽으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죠? 루트의 A분의 1의 통째로의 제곱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요 녀석이 그야말로 원래 식에서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같은 꼴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1은 뭘로 보이십니까? 얘는 뭐 출신이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A분의 1 출신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얘는 뭐 출신이야? 루트 B 곱하기 A, 루트 B분의 1 출신이었다. 얘는 루트 C 곱하기 루트 C분의 1 출신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산술기하보다 빠르고 쉬워요. 사실 쉬우니까 같이 합시다. 산술기하로 만일 이걸 풀고 싶으시면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셔야 되냐면 찍지 않고 이렇게 다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순서를 막 바꿔가면서 C분의 A랑 A분의 C가 한 번씩 있네. 그 다음에 C분의 B랑 B분의 C가 한 번씩 있네. A분의 C하고 C분의 A가 한 번씩 있네. 아니 이거 아까 썼잖아. B, C, CA A, B를 안 썼네. 자, A분의 B랑 B분의 A랑 하나씩 있다. 이렇게 쓰신 다음에 산술기하로 쓰셨을 때는 뭘 조심하시라고? 등호 성립 조건을 다 일일이 따져주셔야 됩니다. 각각이 2 이상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더했을 때 6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편의점에서 술, 담배 살 수 있지만 19살이 아닙니다. 19살 이상이면 19살이야? 19살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과 최소 값이 19다 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까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야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납득하세요? 자, 이 조건에서 보시면 이쪽에서 등호 성립 조건 어떻게 돼? 둘이 같아야 되죠? 근데 둘 다 양수죠? 그럼 A제곱, C제곱이 같은데 양수니까 A랑 C랑 같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도 B랑 C랑 같아야 돼. 여기서는 또 A랑 B랑 같아야 돼. 이렇게 하시면 A, B, C 셋이서 같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납득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일로 돌아가서 코시-슈마르츠에서의 등호 성립 조건 생각을 해보시면 A분의 1 이렇게 쓰는데 좀 꼴사납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 이렇게 하지 마시고 X분의 A 이렇게 하시면 편하죠. 따라서 등호는 언제 성립해? A제곱은 B제곱은 C제곱이었을 때 성립한다. 근데 셋 다 양수야? 그럼 A는 B는 C였네? 이렇게 보시는 게 3개월 더 간편하지 않냐 이거죠. 이거 납득하십니까? 코시-슈마르츠로 푸는 거. 자, 그 다음에는 4번은 솔직히 진짜 얄미운 문제인데 제가 우리 저기 절대값이 뭐 있어? 실수를 제곱했어? 실수의 절대값이야? 그럼 0이상이지. 산술기하고 코시-슈마르츠잖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 4번을 못 풉니다. 왜냐면 4번은 뭐냐? 무규칙 이중격투기가 들었냐.
그러니까 4번은 그냥 진짜 맨몸으로 부딪혀서 이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걸 이용하셔서 여기서 제가 뜬금포를 어디다가 동그라미 쳤냐면요. 실수래 실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웬일이야 실수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중요해지냐면 제가 몇 번 여러분께 그런 거 말씀드렸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얘네들을 보고서 는 0까지 쓸게요. 그러면 얘를 보고서 얘 누가 봐도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일단 A, B, C가 상수야 아니야? 상수야 변수야? 거기부터가 문제라고요. A, B, C, X에 대한 3차 방정식 아닙니까 이거? 그 다음에는 A가 A가 상수였다 치자. 그럼 2차 맞아요? A가 0이면 어쩌게? 뭐 이런 걸로 시비 걸었던 기억들 나시죠? 자,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은요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상수 변수만 똑바로 구분하시고 반응 먹고 들어가요. 상수 변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4번의 해법은 이거예요. 저는 X 기준으로 볼게요. 제 눈에는 얘가 앞만 봐도 X에 대한 2차 부동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Y 따위는 한낱 상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끝까지 Y. Y는 뭐라고요? 다시 상수예요. 상수. 그냥 숫자야.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는 이것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얘가 항상 0 이상일 조건이 무엇이냐.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가로축을 X축이라고 두시면 세로축을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Z축 이런 식으로 두고 시작을 하세요. 는 Z 이렇게 두시면 얘는 뭐가 됩니까? 판별식이 항상 0보다 작아야죠. 등호 있네? 같아도 되네. 자, 판별식 좀 더 정리해 봅시다. 이런 거 쓰실 때 설마 아직까지 전개하시는 건 아니죠?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시다. 마음속으로 몇 번 스캔? 3번 스캔하자. 4y의 제곱, 4y의 제곱 없애주시고요. y의 1차는 4a 빼기 24에다가 y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 생각해보시면 a의 제곱에서 4 곱하기 b를 빼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였는데 자, 이제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y축을 가로축으로 두고 글쎄 는 z 뭐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하면 요 녀석은 제가 봤을 때 직선 같거든요. 그죠? 왼쪽을 갖다가 z는 이라고 부르시면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직선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하면 항상 0보다 작다는 결론이 날 수가 있을까? y의 계수가 0이어야겠군. 왜냐하면 y의 계수가 양수면 언젠가 반드시 얘를 뚫고 위로 올라가요. y의 계수가 음수면 옛날 옛적에 하여튼 양수였던 적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얘는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여도 안 되고 음수여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도망갈 데가 0밖에 더 있어요? 실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댔잖아. 그럼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자, 따라서 얘는 기울기가 0이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a의 제곱에서 4 곱하기 b를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36 빼기 4 곱하기 b인데 걔가 항상 0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9 이상입니다. b가.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 거예요?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어디가 지렸다? a 값은 딱 고정이 되어 있고요. b 혼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 정도로 풀면 되겠다. 자, 5번 관련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A, B, C의 관계를 아실 때 결과적으로는 A, B, C 이렇게 올라가긴 할 건데요. 얘네들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객관식이 아니라 남 앞에서 풀이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할 때 얘를 이 정도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0보다 B가 더 크고 A가 더 크니까 0보다 루트 B가 더 크고 루트 A가 더 크다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다른 것보다 그냥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서 얘가 순 증가함수임을 보여주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단어는 이미 구축이 됐지만 그 다음에는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A제곱, B제곱, C제곱을 다 쓰긴 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썼습니다. 얘는 A2분의 A 플러스 B 빼기 2 곱하기 루트의 AB B를 제곱을 하시면 2분의 A 더하기 B
C를 제곱을 하시면 뭐였다? 저도 그냥 이렇게 써놓고 출발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마치 요리 프로로 치면 밑 준비 해놓는 거 있죠. 뭐 카레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당근도 좀 썰어놓고 고기도 썰어놓고 이제 이런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우리가 대소를 비교를 해야 될 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소는 2개씩밖에 비교를 못해. 한 번에 3개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얘가 떨어졌어. 그럼 얘랑 하면 누가 이겨?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라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여기부터 이렇게 쓰겠습니다. 풀이 시작. 자, C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므로 그러니까 C제곱 빼기 B제곱 해볼게. 근데 0보다 컸어. 따라서 C가 B보다 크네? 라고 쓰시고요. 계산은 어차피 집에서 다 해오셨으니까 그냥 과정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서술형을 써야 되는데 A랑 C랑 하는 거 되게 시간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서술형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네. 자, 기업과 니은을 합쳐주면 C, 이렇게 나오네. 요거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서술형이면 이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뭐지 하나 쉴 건데 어느 타이밍에 쉬어야 되냐? 6번 관련해서 6번은요 잘 해주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굉장히 편합니다. 언제까지?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실 때까지. 그래프도 그리실 줄 알죠? 자, 해봅시다. 6번에서는 양수라는 말을 왜 썼냐? 양수인 건 둘째 치고 하여튼 0이에요 아니에요? 0은 아니겠네. 양수를 했으니까. 여기부터 시작. 자, 0이 아니니까 지금 분모에다가 썼네. 그러면 여러분은 샤랑에 이쪽 저쪽 하트 이렇게 해주시면 순서 살짝 바꾸겠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4에다가 플러스 2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 따라 얘는 2루트 4에다가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언제 x와 x분의 4가 같았을 때, 그런데 양수니까 즉 x가 2였을 때 걔의 값이 알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는 4에다가 2 더해서 6이었으니까 걔가 베타였다. 알파도 알고 베타도 아니까 더하시면 끝나요. 여기까지 납득하시죠? 자, 그러면 그냥 말 나온 김에 요거 그래프나 또 그립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x 플러스 x분의 1까지는 그렸던 거 맞습니까? 기억나요? 딴 데서 그랬나? 내가 보면서 그랬나? 자, y는 x 더하기 x분의 1, 얘네들 그래프를 그리실 때 함수값끼리 그냥 선형으로 중첩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는 x 직선이 있고요. y는 x분의 4 같은 경우는요. 직각삼곡선으로 그려지는 거 맞죠? 알고 계시죠? 이 내용. y는 x분의 4 그리시면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이 어디서 같으냐면 2,2에서 둘이 딱 만나는 순간이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x 더하기 x분의 4를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값이 2였을 때 얘는 2 더하기 2가 되니까 4 높이에 찍혀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또 성질 급하니까 극한으로 보냅니다. x가 겁나 커지면 노랑둥이는 뭐 0이나 다름없는 조그만 값이 나와요. 하지만 양수이다. 따라서 이 함수 값에다가 조그만 양수를 더 더해서 그린다고 하면 직선보다 아주 살짝 위에 있을 것이다. 나중에서는 y는 x 직선을 정근선으로 가져가겠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얘보다 왼쪽에서는 보시면 우리 흰둥이가 0이나 다름없는 조그만 값입니다. 노란둥이보다 조금만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 그려질 것이고, 얘도 기함수임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플러스 2라 그랬으면 모든 상황을 다 2만큼 끌어올리시면 되고요. 저는 게으르니까 축을 내리겠습니다. x축 이제 여기로 내리면 되겠죠? x축을 아래로 2칸 내리신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읽으시면 걔가 요놈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납득하셨습니까 지금? 됐어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래프 그리는 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냐? 나중에 미적분 가서 어차피 그려야 될 그래프니까 1학년 때부터 생활을 하시면 참 좋겠다. 고요. 그 다음에는 7번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8번에서 디귿 가지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8번은 결국 우리한테 무엇을 묻고 있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절대부등식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었는데 항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8번 보시면요. 디귿에서요.
이런 정도는 하실 줄 알죠? 절대값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하시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얘는 해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2분의 1 시리즈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자, 8번에 틀린 게 뭐예요? 니은이 틀리고 나머지가 다 맞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9번 관련해서는 제가 뭘 가지고 잔소리를 할 거냐면 기억이나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분식 증명 3종 세트 중에 뭘 쓰실 거예요? 둘 다 2번 쓰실 거죠? 2번을 쓰실 적에는 반드시 앞에다가 뭘 쓰시라고요? 얘가 0 이상이고요. 쟤도 0 이상이니까요 라고 대전제를 반드시 쓰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본인은 막 억울하죠. 막 열심히 썼는데 하지만 점수는 못 받아요. 최소한 감점부터 시작이고 거기다가 이제 또 막 여기서 좀 틀리고 저기서 좀 틀리면 시험 끝나고 학교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자기는 다 맞은 줄 알았는데 막 말도 안 되게 깎여있고 이렇습니다. 디테일한 것까지 다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제가 9번의 디귿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요. 1번을 써야 되나? 얘도 결국에는 2번 위주로 쓰긴 하겠습니다만 9번의 디귿에서는 우변이 양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첫째, 오늘 분필 한 5개, 6개쯤 부러뜨려서 있네. 습도 타시겠죠? 자, 저 같으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때를 먼저 해치워 버리겠습니다. 1번이요. 너무나도 가벼운 내용인데 안 쓰시면 틀립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음수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까? 이모 자명하다. 자명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나더러 씨발 더 이상 어쩌라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양수가 음수보다 큰 거를 어떻게 나더러 또 보이라는 거냐, 이거 정의 아니야 정의 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됐죠? 안 쓰시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값 A라고 하는 것은 D 이상 일 때는 어쩔 거냐? 그때는 좌변이 0 이상 우변도 0 이상으로 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쓰자? 절대값을 A 빼기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통째로의 제곱 을 빼면 한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식을 쭉쭉쭉쭉 전개해 나가셔야죠. 자, 여기에서는 글쎄 암산할까 말까? 한 번은 제대로 쓸게요. A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AB에다가 플러스 B의 제곱. 여러분은 당연스럽게도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뭐라고 쓸 것이냐? A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절대값의 AB. 학교에 따라서는요, 얘를 갖다가 증명을 실제로 시킬 적에 학생 있잖아, 절대값의 AB가 절대값의 A랑 절대값 B를 곱한 거는 같아. 이거는 그냥 네가 안다고 치고 써 라고 해주는 자비로운 학교가 있고요. 만에 하나 이런 말이 없으면 제 생각엔 여러분이 이것도 또 따로 증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엄밀하게 하면. 그죠? 왜냐하면 저 지금 사기쳤잖아요. 이 자리가 원래 절대값 A, 절대값 B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 맘대로 아까 그 오프만 같잖아 라고 썼어요. 사기쳤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상식 있는 출제자라면 괄호 열고 얘네들은 같아. 너 맘 놓고 써 라고 줍니다. 보통 문부자. 자, 그러면 얘는 정리해보시면 뭐가 돼요? 2 곱하기 절대값 AB 빼기 그냥 AB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얘는 항상 0 이상인 거 맞습니까? 따라서 이 주어진 부등식 성립한다 라고 쓰시고, 여기서 또 등호 성립 조건 조심합니다. 자, 등호가 성립하려면 절대값과 안절대값이 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얘는 AB가 0 이상이었을 때 성립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다가 가끔씩 절대값이 아까 이제 우리가 1페이지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찌어찌 했을 때 얘가 0일 때 성립하는 경우도 있잖아, 등호가. 이렇게 되면 A, B의 곱이 0 이하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랑 안절대값이 같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A, B의 곱이 0 이상일 때였잖아 라고 외워서 푸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모든 엔터를 치실 때마다 논리가 딱딱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10번, 11번은 그야말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있다가 오른쪽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잠깐 쉽시다 지금. 저 시기 기준으로 30분까지 쭉 쉽시다.